오늘은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다. 왜냐하면 복지관에서 영화 감상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재밌는 영화를 외롭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은 영화를 감상하는 날이면 달력에 표시까지 해두고 그날만 기다려왔다. 오늘은 황정민 배우가 나오는 국제시장을 틀어준다고 했다. 좋아하는 배우라서 아주 기대됐다. 기다리던 당일 아침이 되니 소풍 가는 아이처럼 잠도 일찍 깨졌다. 창문을 열어보니 공기가 아직 차다. 겨울이 다 가는 줄 알았는데 바람끝이 매섭다. 그래도 오늘은 밖에 나갈 생각을 하니 춥다는 느낌보다 기대가 먼저 앞선다. 혼자 집에 있는 날과는 공기가 다르다. 집 안이 조금 더 밝아 보인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올리고 평소보다 천천히 아침을 챙겼다. 괜히 속이 비어 있으면 영화 보다가 배고플까봐 밥도 든든히 먹었다. 된장국을 데우고 어제 남은 나물을 꺼내 한 접시 담았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맛이 괜찮았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보게 된다. 아직 점심시간도 안 되었는데 마음은 벌써 복지관에 가 있다. 어떤 영화일까? 지난번에는 옛날 멜로 영화를 틀어줬는데 다들 훌쩍거리면서도 끝나고는 한참을 이야기꽃을 피웠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보게 될지 괜히 궁금하다. 점심은 간단히 먹으려고 했는데 또 나갈 생각을 하니 조금 더 챙겨 먹게 된다. 밥을 조금 덜어 계란 하나를 부쳤다.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는 걸 보니 괜히 흐뭇했다. 배를 든든히 채워야 마음도 든든하다는 걸 나이 들어 더 알게 된다. 밥을 먹고 나서는 옷장을 열었다. 무엇을 입을지 잠시 고민했다. 너무 꾸민 것처럼 보이긴 싫고 그렇다고 대충 입고 가기도 싫다. 결국 따뜻한 니트에 패딩을 꺼냈다. 목도리도 하나 챙겼다. 바람이 불면 목이 먼저 시리니 단단히 감아야 한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얼굴을 한 번 더 살폈다. 주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은 표정이 밝아 보인다. 혼자 웃음이 났다. 영화 한 편 보러 가는 건데 이렇게까지 설레다니. 집을 나서니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코끝이 시렸지만 발걸음은 가볍다. 복지관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오니 같은 방향으로 걷는 얼굴들이 보인다. 다들 어딘가 약속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복지관 건물이 보이자 괜히 더 걸음이 빨라졌다. 입구 앞에는 벌써 몇 분이 모여 있었다. 어머, 벌써 오셨어요? 하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럼요. 영화 보려고 오늘만 기다렸어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는다.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그 사이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다. 집에 있을 때와는 다른 웃음이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줄 예전에는 몰랐다. 강당 문이 열리고 안으로 하나둘 들어간다. 자리를 잡고 앉으니 스크린이 아직은 하얗게 비어 있다.
불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드디어 기다리던 영화가 시작되었다. 국제시장 영화를 한참 몰입해서 보던 중 영화 속 덕수가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지고 울음을 삼키며 가장이 되어가는 장면을 보는데 가슴이 자꾸만 먹먹해졌다. 나는 전쟁이 끝난 직후에 태어났다. 총소리를 직접 들은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이 남겨놓은 흔적 속에서 자란 세대다. 어릴 적 우리 동네에는 아직도 벽이 반쯤 무너진 집이 있었고 어른들은 밤이 되면 괜히 방문을 한 번 더 잠갔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늘 조심스러웠다. 세상이 완전히 안전하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다. 영화를 보다가 문득 어린 시절의 골목이 떠올랐다. 흙먼지가 날리던 길, 비가 오면 질척해지던 신발, 배가 고파도 괜히 아무 말 못하고 서 있던 나. 엄마는 늘 바빴다. 쌀은 귀했고 하루에 한 끼라도 배불리 먹으면 다행이었다. 지금은 언제든 먹을 수 있는 빛깔 좋은 흰쌀밥이 그때는 그렇게도 간절했다. 덕수가 어린 나이에 동생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던 장면에서는 눈물을 훔쳤다. 나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는 늘 말이 없었다. 학교를 마치고 바로 일하러 다녔기 때문에 항상 바빴다. 공장에서 돌아온 날이면 손이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그 손으로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곤 했다. 그때는 그 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삶이었을 텐데 우리 집은 늘 돈 이야기에 시달렸다. 어른들은 작은 방에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 쌀값이 올랐다. 일거리가 줄었다. 누가 다쳤다. 그 이야기들이 집 안 공기처럼 떠다녔다. 나는 괜히 숨을 작게 쉬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눈치로 분위기를 모두 알 수 있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시절 냄새가 났다. 연탄 냄새, 젖은 나무 냄새, 오래된 옷장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 전쟁은 끝났다고 했지만 사람들 마음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이 많았던 것 같다. 누구는 가족을 잃었고, 누구는 고향을 잃었고, 누구는 꿈을 접었다. 그 빈자리가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었다. 나는 어린 시절이 또렷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사진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기억은 늘 흐릿하다. 햇빛이 너무 강해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장면처럼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던 감정들만 남아있다. 배고픔, 조심스러움, 그래도 어쩌다 한번 크게 웃던 순간, 그런 힘든 삶을 살아오는 중에도 추억은 있었다. 고무줄을 하고 돌멩이로 공기놀이를 하고 시장통을 기웃거리며 구경했다. 가끔 누가 엿 한 조각을 사면 그걸 잘게 나눠 먹었다. 그 작은 달콤함이 그렇게 귀했다. 어른들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아이들 웃음은 이상하게 또 맑았다. 아마도 그게 우리가 버텨온 방식인 것 같다. 영화 속에서 아이들이 허기를 참고 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내 어릴 적 어느 날이 또렷하게 생각났다. 잊고 지낸 줄 알았는데
배고팠던 기억은 이상하게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나는 그때 10살쯤 되었던 것 같다. 전쟁이 끝난 지 몇 해 지나지 않았고 동네에는 아직도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섞여 살았다. 우리 집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마기를 나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쌀을 조금씩 받아오셨다. 그날은 유난히도 배가 고팠다. 아침에 먹은 건 묽은 보리죽 한 그릇뿐이었다. 죽이라기보다는 물에 가까웠다. 숟가락으로 뜨면 바닥이 훤히 보였다. 그래도 그걸 다 비우고 나왔는데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엔 배가 등에 붙는 것 같았다. 집에 오면 뭐라도 있겠지 싶어 부엌으로 먼저 갔다. 그런데 부뚜막 위 솥은 비어 있었다. 뚜껑을 괜히 한 번 더 열어보았다. 혹시나 해서. 하지만 그 안은 묽은 보리죽마저 없이 텅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는 저녁이 되어야 들어오신다고 했다. 나는 마루에 앉아 있다가 괜히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누가 들을까봐 배를 손으로 눌렀다. 그때는 왜 그 소리가 그렇게 창피했는지 모르겠다. 해가 기울 무렵 옆집에서 밥 짓는 냄새가 넘어왔다. 갓 지은 쌀밥 냄새였다. 연탄불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새. 그 향이 바람을 타고 우리 집 담장을 넘어왔다. 나는 괜히 코를 킁킁거리다가 마당 한쪽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 집 아이는 하얀 쌀밥을 먹는다고 들었다.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 나도 딱 한 번이라도 마음껏 쌀밥을 먹고 싶었는데 나는 결국 부엌으로 가서 양은 그릇에 물을 조금 따라 마셨다. 물이 배를 채워주지는 않았지만 잠깐 속이 눌리는 느낌은 있었다. 그 물맛이 아직도 기억난다. 차갑고 약간 쇠맛이 났다. 내가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건 오직 물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 안에는 밀가루가 조금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붓고 밀가루를 개어 얇게 붙여주셨다. 기름도 넉넉하지 않아 거의 마른 정 같았다. 그래도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나는 거의 울 것 같았다. 첫 장이 익자마자 나는 손을 뻗었다. 어머니가 뜨거워 하고 말렸지만 기다릴 수가 없었다.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겉은 질기고 속은 설익은 맛이었다. 그래도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 밀가루 특유의 고소함이 입안에 퍼졌다. 나는 너무 급하게 먹어서 목이 메었다. 물을 한 컵 들이켜고 다시 먹었다. 그날 나는 그 밀가루 전을 3상 넘게 먹은 것 같다. 배가 완전히 찬 건 아니었지만 속이 따뜻해졌다. 어머니는 한 장만 드셨다. 나한테 한 입이라도 더 주려고 하시는 모습에 괜히 배부른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 같다. 영화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가족의 모습과 겹쳐졌다. 우리는 모두 어린 나이부터 원치 않게 철이 들었던 것 같다. 배고픔이 사람을 빨리 자라게 했다. 지금은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있다. 쌀도 있고
반찬도 있다. 그런데도 나는 음식을 쉽게 남기지 못한다. 밥풀 하나도 괜히 아깝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조금의 음식을 남기는 것도 그렇게나 아깝게 느껴진다. 누가 왜 그렇게 아껴 먹어요 하고 물으면 나는 그냥 원래 천천히 먹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내 삶에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 어린 덕수가 안쓰러웠고 그 다음에는 가장이 된 덕수가 안쓰러웠다. 그 안쓰러운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아버지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다. 나는 아버지가 참 무서웠다. 무섭다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는 늘 말수가 적었고 집에서는 웃는 일이 거의 없었다. 식탁에 앉으면 먼저 숟가락을 드셨고 우리는 눈치를 보다가 따라 들었다. 괜히 젓가락 소리가 크게 나면 혼이 났다.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어릴 적 나는 그 말이 싫었다. 왜 나는 늘 조심해야 하는지, 왜 오빠는 조금 늦게 들어와도 괜찮은데 나는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길게 들어주는 법이 없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말하다가도 아버지가 헛기침 한 번 하면 목소리가 저절로 줄어들었다. 한 번은 중학교 때였다. 나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해가 진 줄 모르고 늦게 들어왔다. 대문을 여는 순간부터 가슴이 쿵쾅거렸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계셨다. 말없이 나를 보셨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는데 더 무서웠다. 그날 나는 한참을 혼났다. 계집애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는 말을 들었다. 방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다. 억울했고 서러웠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나중에 저렇게 안 해야지. 내 자식한테는 말도 많이 해주고 웃어도 많이 웃어주고 무섭게 굴지 말아야지. 시간이 흘러 내가 부모가 되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작은 몸을 품에 안았을 때 나는 그저 다정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말을 안 듣거나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목소리가 먼저 굳어졌다. 걱정이 화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다. 아이는 내가 화를 내면 입을 꾹 다물었다. 그 모습이 예전의 나와 닮아 있었다. 그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다. 아버지도 무서워서 그랬겠구나. 세상이 아직 가난했고 위험했고 딸을 지키는 방법이 엄격한 밖에 없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였으니까 대신 밥을 더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서툰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기억해보면 아버지는 늘 새벽에 나가셨다. 겨울이면 손이 갈라져 피가 나 있었고 여름이면 등에 땀이 소금처럼 말라 있었다. 나는 그 손을 무섭다고만 생각했지. 그 안에 들어있는 세월은 보지 못했다. 한 번은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아버지가 병원에 오셨다. 아기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 아버지는 내게 처음으로 고생했다는 말을 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나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 말 속에 평생 하지 못했던 다른 말들이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았다. 국제시장에서 덕수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친 선택들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났다. 말은 없었지만 아버지도 자기 방식으로 우리를 지켰겠지. 그 방식이 서툴고 거칠어서 어린 나는 상처받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사랑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가끔 아버지의 말투가 떠오르면 마음이 살짝 시리다. 완전히 다 이해했다고는 못하겠다. 그래도 예전처럼 원망만 하지는 않는다. 세대를 건너며 조금씩 풀리는 매듭 같은 것이 있다. 내가 부모가 되지 않았다면 끝내 몰랐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끝내 다정한 말을 많이 남기지 못하고 떠나셨다. 그래서 더 늦게 깨닫는다. 그 무뚝뚝함 속에 숨겨져 있던 책임감과 두려움과 사랑을 이제는 안다. 사랑은 꼭 따뜻한 말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때로는 거칠고 투박하고 서툰 모습으로도 온다는 걸. 많이 늦었지만 속으로 아버지에게 진심을 전했다. 아버지, 이제는 이해합니다. 당신의 희생에 감사드려요. 젊은 시절 덕수와 영자가 마주 앉아 웃는 장면에서 괜히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둘 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그 장면을 보는데 문득 내 젊은 날이 떠올랐다. 나는 20살이 조금 넘어 남편을 만났다. 그 사람도 말수가 많지 않았다. 처음에는 무뚝뚝하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길을 걸을 때 늘 차도 쪽으로 서던 사람.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던 사람. 결혼식 날 우리는 번듯한 예식장이 아니라 동네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렸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화려한 옷이나 장신구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사진도 몇 장 안 남아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 가난은 여전했지만 둘이서 시작하는 삶이 생겼다는 게 그렇게나 설레었다. 신혼집은 방 하나 없는 단칸방이었다. 겨울이면 바람이 들어와 이불을 더 덮어야 했고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로 버텼다. 그래도 밤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아이는 며칠 낳을지, 집은 언젠가 넓혀갈 수 있을지 막연했지만 그 막연함 속에 희망이 있었다. 저 사이를 낳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진통이 길어 정신이 아득했는데 아이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멀어졌다. 그 작은 얼굴을 보며 울었다. 무서웠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가난한데 괜찮을까? 그때 남편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갔다. 분유값이 걱정이었고 기저귀를 아끼려고 1000기저귀를 삶았다. 겨울밤에 아이가 열이 나면 둘이 번갈아 가며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다. 남편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를 업고 방을 서성였다. 그 등을 보며 나는 속으로 고마웠다. 표현은
잘못했지만 국제시장에서 덕수가 가족을 위해 독일로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남편이 지방으로 돈 벌러 다니던 시절이 떠올랐다. 몇 달씩 떨어져 지냈다.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던 때라 편지 한 장이 전부였다. 봉투를 뜯어 남편 글씨를 보면 괜히 울컥했다. 그 사람이 그 먼 곳에서 나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글을 썼다는 게 느껴졌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은 점점 북적거렸다. 밥상은 늘 시끄러웠고 웃음과 다툼이 뒤섞였다. 나는 늘 바빴다. 반찬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학교 준비물을 챙겼다. 남편은 퇴근에 들어오면 말없이 밥을 먹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다. 다정한 말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은 부드러웠다. 그 시절엔 힘들다는 생각을 깊이 할 틈도 없었다. 하루를 넘기면 또 다음 날이 왔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신발이 어느 날 갑자기 작아지고 교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세월은 그렇게 조용히 흘렀다. 영화 후반부에서 늙은 덕수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장면이 나왔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달려온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모습. 나는 그 장면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듯 눈물이 났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구나 싶어서.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아이들을 키워냈다. 남편은 이제 내 옆에 없다. 그의 얼굴을 자세하게 바라본 것이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은 젊은 시절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오른다. 땀에 젖은 셔츠,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던 팔, 나를 힐끗 보며 웃던 눈빛. 그때는 몰랐다. 그 시간이 그렇게 귀한 줄. 영화 속 이야기가 아주 같지는 않지만 그 시대를 건너온 마음은 닮아 있었다. 사랑한다고 크게 말하지 못해도 서로를 붙잡고 버텨낸 시간들. 지금은 집이 조용하다. 아이들도 벌써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 가끔 동네에서 젊은 부부와 아이들을 보면 그때의 내가 스쳐 지나간다. 젊은 엄마였던 나, 아내였던 나,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던 시간들. 그래도 다행이다. 힘들었지만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살았다.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화면 속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다. 나도 괜히 코끝이 시큰했다. 옆에 앉은 분이 참 우리 사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네 하고 말하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영화 속 이야기는 남의 인생인데도 이상하게 다 내 이야기 같았다. 젊은 날의 선택, 가족을 위한 희생, 말로 다 못한 마음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시간을 건너왔을 것이다. 강당을 나와 복지관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아까 들어올 때보다 발걸음이 조금 느렸다. 들뜬 마음은 가라앉았지만 대신 속이 단단해진 느낌이었다.
누군가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고 나면 내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어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노을빛이 얇게 퍼져 있었다. 우리는 입구에서 한 번 더 인사를 나누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그 말이 괜히 든든했다. 다음 약속이 있다는 게 참 고맙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천천히 걸었다. 오늘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정리되는 것 같았다. 내 젊은 날, 아이들을 키우던 시간, 남편과 함께 웃고 울던 순간들, 다 지나갔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영화 한 편에 불쑥 다시 떠오르기도 하니까 집 문을 열고 들어오니 아침과는 다른 조용함이 맞아주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쓸쓸하지 않았다.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장면을 보고 같은 감정을 나누고 왔기 때문일까. 마음 한켠이 따뜻했다. 오늘은 하루를 알차게 잘 보낸 것 같다.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울었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남아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도전해보며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 저희 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댓글에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한 일들도 좋아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적적했던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